기조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좀 맥락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왜 설명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설명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뭘 설명을 해요? 아니,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 관련 간단하게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해주세요. 예, 경제 문제를 너무 깊이 들어. 오늘 TV 토론 8시에 다들 봐야 되는데 이 여기서 주제로 다 해버리면 안 많이 됩니다. 순환출자, 기존 순환출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픈 건 됐고 앞으로 안 아프게 할게 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명언을 하셨어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선거운동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존의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제재받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토론을 할 거니까요. 저 말은 잠깐만요. 3년 유예를 두는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의 안과 그다음에 기존 것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박근혜 안을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는 아니요. 얘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한다고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뭐라고 위원장이 삼성과 현대만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치 이걸 받아들이면 자, 이 문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제가. 네. 시장 경제 질서를 다 왜곡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아니 그 얘기가 심한 아니고, 왜곡이죠. 아니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것이 공격이 합당한 아니라 공격이 아니듯이.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가 아니 있다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수님 자, 말씀처럼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두 분 여기서 모셔봤습니다. 제가 네. 보니까 하나 잠깐만 네. 짧게 그 이정우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 네, 하나만 이정우 위원장이신가요? 지금 캠프에 이제 경제민주화 맡고 계시잖아요. 김정인 위원장이 직후하실 때 이리 오시라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드리겠다고 그러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데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뭐 우리 박근혜 후보 얘기를 하시니까 또 뭐 논평도 뭐 그쪽도 썩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인 김정인 고가 가세라고 위원장에 봐요.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게 있는데 몇십 년을 품어오던 세상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자료대로 잡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굽힌다? 전형적인 고가가세죠. 되게 안타깝게 그건 좀 지나친 거 그러면 같고 제가 예를 질문 하나 들면 할게요. 그러면 의원 정수 축소 관련해서 네. 좀 안철수 전 후보 의원 정수 축소하자고 얘기하셨죠. 고가가세라고 후보 했어요? TV 문재인 후보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TV 고가가세라고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정치인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게 의견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꿀 아까 수 뭐 있지만 말 바꾸기 얘기도 하셨는데 TV 이거 토론에서 안철수 학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 후보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 안 된다. 중앙당 축소 안 된다. 국고보조금 축소 안 된다. 정치 기능을 죽여서는 안 된다.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다가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가 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 축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새정치위원회에서 건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내놓은 거죠. 토론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얘기나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따질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학자들 한번 중에 질문을 자기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 정리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고가가세란 학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 정치인이 쪽에서 아니라. 이 그렇게 그 정치 문맥만 교체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나요? 다 끝나고서 두 분은 좀 말씀 많이 하시고. 답사시긴 하셨으니까 제가 먹어야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지금 정치 교체를 또 세 가지 문재인 하는 후보 건 쪽에서는 평가. 네. 정권 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치 교체 대 정권 교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이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선 그러니까 정치 저는- 교체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정권 교체도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정권- 정권 담당자가 바뀌는 아니, 건데 물론 그렇지. 새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를 뭐죠? 바꿔야 되겠죠. 정치 교체는 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새정치. 그다음에 아 그러면 야당 정권 결국은 교체해야 우리 되겠구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더 큰 소위 어젠다가 정치 교체. 그러니까 그게 교체겠죠. 뭐냐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죠? 간명하게. 아니 정치 교체를 생각하는 분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교체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 왜 불신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러면 정치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정치는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이렇다면 그거 맞습니까? 네, 잠깐 얘기 더 네.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하고 욕 먹던 거 안 먹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아니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생을 보살피고 중산층 서민 잘 챙기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이분들은 의원 정수 축소 안 해도 되겠구나. 세비를 더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뭐 노력을 그런 평가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제가 이해한 걸로 아까 치면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뭐 여야의 권력 투쟁이니 이념 싸움이니 뭐 추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 교체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뭐 민생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소위 말해서 방법론은 다르겠죠. 그다음에 아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기에는 이 정치권이 그러니까 달라지겠다. 우리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좀 하시는 겠죠. 정치 교체는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정권 교체. 지금 이명박 정부 파탄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창출하면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후보의 경쟁력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가 뭘 지향하느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자, 우리는 좋습니다. 새정치로 우리도 시간이 새정치를 많지 않기 하겠다는 때문에 거죠. 좀 답변을 좀 압축해서 좀 서로 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 교체 하자는 얘기는 민생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민생이 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야당이 말하는 민생 파탄이나 뭐라고 표현하는 민생이 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민생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죠? 정부 여당 아닙니까? 정부만 책임집니까? 책임 정치라는 큰 우리 이 정치 원칙에 보면 여당이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죠?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좀 그러면 길게. 정치 교체라는 거는 결국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게 네. 뭐가 다르냐는 자,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박 대변인하고 말씀인데, 그다음에 네. 이제 부장께 아니, 박 대변인.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누구랑 하시려고 그래요? 이회창 전 대표랑? 그리고 정치 교체는 누구랑 하시게요? 이인재 전 대표랑?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분명히 얘기를 김동영 하셔야 돼요. 의원하고 가면 아니, 잘 들으세요. 이게 그쪽은 뭐냐면 심상정 어쨌거나 연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거의 연대를 얘기 안 이런 해요. 네. 세력들하고 낡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놓고서 국민들에게 새 정치로 간다. 이야기하는 거 그냥 말 베끼기 뿐이라고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치 제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봤던 최대 변화는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그 헌법소원을 걸어가지고 1인 1표제를 1인 2표제로 바꾼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 정치 큰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도 바뀌는 건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 새누리당 입장이 지금 뭐냐면 그런 걸 논할 때냐 이거예요. 그럼 제도 변경을 논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네. 논하겠어요. 새누리당이 입으로만 민생, 입으로만 새정치 얘기하실 게 아니라 주변 세력들도 그대로 두시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좀 내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제도와 수준이 박사님, 민주주의 네. 형상이고 과거 뭐 인물을 데리고 어떻게 새 정치를 하냐 했는데 뭐 김동영 전 의원 상도동 쪽에 들어간 분들은 그 미래 인물은 우리는 아니지 문 않습니까? 안심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문 들어서 안심 그런 식의 얘기 안 규정 해요. 짓기가 안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정 짓기라는 것은 뭐 어쨌든 정치 공세인 것이고 이철희 소장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야권 진짜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 아니세요? 야권이 이인재 의원이 잠시만요. 선대위원장이죠. 야권이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물어봐요. 저거- 선대위원장이죠. 정동영 전 의장은 그냥 이렇게 지지를 선언한 것뿐이고요. 김동영 그래서 정동영 따로 저기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인재 대변인 말 좀 합시다. 선대위원장 한 아니신가요? 번이 아니죠. 여러분이고. 아니 그다음에 잠시만요. 선대위원장 맞죠? 네, 말씀하신 아니, 다음에 그렇게 저한테 비례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니, 왜요?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B 정부의 실정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합시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MB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실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왜 작동이 안 되고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느냐. 작동되죠.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가 돼도 정권 교체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그다음 해주시죠.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 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정책, 내용적 정권 아니, 교체가 정책 될 것인가. 교수님이셨잖아요. 정권 교체 주체가 내가 모르는 지금 개인입니까? 선거의 정당이지? 캠페인 과정이 그래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정권 있는 교체 사실을 주체가 정당 아니에요? 자. 개인 간의 정권이 바뀌는 것도 정권 우리 교체예요? 이철희 소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건 사실은 책임 정치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여당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생이 어려워진 거 박근혜 후보도 저 민생 실패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몸부림을 총선 때부터 쳐서 이름도 바꾸고 정강 정책 바꾸고 경제 민주화 그동안에 뭐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어찌 됐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민들이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